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의 그 대북 문제 진전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껴왔던 그동안의 그 자료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그 미국의 클린턴, 미국 민주당 정부 시절에 발생한 차이나 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게이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특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나 게이트를 간단히 얘기를 하면 중국이 미민주당 클린턴 선거 캠프에 그 선거 자금을 엄청 많이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클린턴 정부는 중국한테 여러 가지 무기 제조 기술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게이트를 말합니다. 사실 클린턴 행정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미국 자체를 위한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그 외교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그런 정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세계 통제와 세력들은 사실 국경을 별로 중시하지 않죠. 그리고 세계를 일극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소로스가 미국 민주당의 큰손이라고 하지만 그 뒤 배경에는 더 큰 손이 있다고 그러죠. 자본력이 있다고. 그런데 그 자본력이 추진하려는 거는 세계를 통제화시킬 수 있는 그 세력을 뜻하는 것인데, 그 세력이 추진하는 점은 공산주의 이 국가인 중국이 모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트로츠키스트 학파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들은 녹색 그린 운동을 추진하고 또 여성 운동을 추진하고 동성애를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인권 문제에 굉장히 매달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민주당 세력은 그러니까 국경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국경이 중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세계를 단일화시켜갖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중앙집권적인 어떤 세력이 개인들을 모두 통제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중국에서는 어떤 이념적인 정치적인 단일화를 위해서 굉장히 개인들을 많이 통제한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미국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인권을 강조하고 모든 문제를 인권 문제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 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사안이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파워가 인구수가 너무 많은 것이 또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은 이미 100년 이상 해외의 그 중국 상인들을 통해서 많이 부분적으로는 세계를 많이 포획하는 거점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또 중국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힘을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미국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이민자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에 있는 나라예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 그리고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장사라기보다는 금융업 중심, 또 투자자 중심, 이런 것으로 세계를 통제하려다가 보니까 두 가지 핵심 사업인 군수업과 한 가지는 제약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기반을 이루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투자자들이 항상 이 두 가지 핵심 분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업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자체가 하나의 미국민을 위해서 또는 미국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현재 젊었을 때부터 트럼프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을 통해서 자기가 집권을 하느냐, 공화당을 통해서 하느냐, 이것에도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치의 판에 뛰어든 사람이 트럼프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판도를 보니까 미국이 너무나 해외 파병이나 또는 그런 군사력을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얻는 그런 마이너스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강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특히 남미계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중국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반하는 세력이 대자본 세력이고 대금융업을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또 트럼프를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인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그 설명을 우선 하냐면요. 지금 나경원이 한국에서는 보수당 자한당 원내대표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미국 하원 의장이지만 이 사람이 미국 민주당 사람입니다. 펠로시를 만나서 굉장히 평화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갔단 말이죠.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일단 구도가 굉장히 안 맞죠.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당 대표가 미국의 민주당 대표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트럼프의 그런 외교 전략을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문희상이라는 국회의장은 당연히 더민주당 쪽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민주당 쪽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가지고 중국어로 된 글을 전달합니다. 한자로 쓰여진 것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한국에서는 거의 한자를 안 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필력이 좋고 아무리 글자체를 잘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짜 과도하게 한자를 써서 펠로시한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희극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하나의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구구절절히 앞에서 설명한 것에 보면은 황허, 그러니까 중국을 뜻하는 듯하고 아시아를 뜻하는 듯하게 황허는 만번 굽이 쳐도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죽자를 선물로 전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이 중국통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그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쪽에 그 이벤트를 한번 미국에서 하고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외교 전략과 정반대되는 일을 한국의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이 국회의장과 보수당 출신인 자한당 나경원이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타이밍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전략과 정반대되는 것을 미국에 와서 주장하고 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만나고 간 사람들을 쭉 보면은요, 가드너라는 사람도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긴 하지만 미국 트럼프를 굉장히 그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라이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늬만 공화당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리차드 아미티지는 유명한 친일통이라는 거죠. 친한파가 아니라 친일파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간 사람들은 진짜 네오콘적인 생각을 하는, 그것이 미국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네오콘적인 생각을 하는 신냉전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한 것이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인데, 근데 이제 이런 매파들을 만나고 갔다는 것은 지금 타이밍을 볼 때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입니까? 한국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지. 어쨌든 그 남한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별로 길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보수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당세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한국은 대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트럼프가 그 과거의 미국 정치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그 한심하기 때문에 지금 대중국 전략을 세우고 국경을 강화하고 이런 전략을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인구수가 많은 그 노동층을 겨냥해서 또 농업 인구를 겨냥해서 그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요. 미국 트럼프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정반대 행위를 하고 네오콘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돌아간 그 한국의 그 친일파 세력을 대표하는 일본 극우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자한당 세력의 나경원과 아무튼 제가 지금 한심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의 일부는 너무 친중국 쪽이에요. 근데 세계가 돌아가는 지금 기류를 읽지 못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북한의 경우도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는 확 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김정일 체제에서는 좀 위험한 짓을 좀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막 무기를 가지고 좀 중동 국가에다가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서슴지 않고 마구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래도 그 트럼프랑 말이 통하는 그런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지금 중국을 조금 옥죄어가지고 힘을 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지금 평화체제로 빨리 돌아서서 대중국전을 위한 하나의 큰 세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한국 쪽에 기존에 있던 중국 통이나 또는 일본 통이 동시에 가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